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공간과 운동에 대한 수능 2점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 다음은 1초를 정하는 방법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A를 한번 보면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빛이 징글징글하게 많이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자. 얘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1초를 정한 거. 그 다음 B는 태양이 남중한 순간부터 다음 남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죠. 예, 그 다음 그 하루를 24시간, 그 다음에 60분, 60초로 나눈 게 1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게 되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원자시고요. 원자잖아요. 그쵸? 원자로 시간 측정하는 거고, B는 태양시다. 태양으로 하는 거니까 맞았네요. 그 다음 D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표준은 B라고 되어 있는데, A죠, A. B는 변해요, 이게. 이제 태양이 지구를 공전할 때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하지 같은 경우, 우리 여름날, 가장 높게 떴다가 이게 지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떠 있는 시간이 제일 길단 말이죠. 그래서 낮이 가장 긴 시간. 반면에 겨울에 동지 같은 경우는 낮게 떴다가 바로 빨리 지기 때문에 낮이 가장 짧은 그 1년 내의 기준 중에서 그런 기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 다음 디귿 기억은 1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동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정답은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그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표준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현재 사용하는 길이의 국제표준 단위는 했는데 센티미터 아니고요. 미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속도 같은 경우도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죠. 많이 여러분 익혀져 있을 거예요. 센티미터 퍼 세크. 물론 쓸 수는 있지만 표준은 아니에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알아두면 돼요. 만약에 몰랐다면. 그렇구나. 미터구나.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길이의 표준은 지구의 자오선의 길이를 이런 걸로 안 해요. 정의되었다고. 자오선 애매하잖아요. 자오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길이의 표준은 시간과 광속을 이용해서, 물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광속이란 거 여러분 그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거 알죠? 그걸 또 이제 약간 물리적이잖아. 시간으로 우리가 딱 기준을 잡게 되면 그때 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몰랐어요? 지금 알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됐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동차 AB가 도시 P에서 S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표는 각 도시 사이에서 AB의 평균 속력이 주어졌고 평균이네요. 그 다음에 V와 평균 속력 V와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서 S까지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A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인데요. P에서 Q를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Q에서 S로 가네요. Q에서 S로 해서 결과적으로 P에서 Q로 갔다. 그래서 P에서 S로 갔다. P에서 Q가 아니고 P에서 S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B를 보게 되면 P에서 R로 갔다가 이렇게 R로 갔다가 그 다음에 R에서 S로 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에서 S로 갔다. 그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갔다 얘기입니다. 자, 평균 속도를 보게 되면 이 구간 P에서 Q 구간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SO를 VO로 갔는데 다 5 붙어 있죠. 됐습니다. 그럼 그냥 SV로 그냥 나타낼게요. 선생님 편의상 이 첨자 5 쓰는 것도 귀찮아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냥 S라는 거리를 얘가 얼마로 갔냐면 V라는 빠르기로 갔으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시간 그냥 선생님 T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Q에서 S 갈 때도 ES라는 거리를 갔다가 EV라는 빠르기로 갔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T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T가 걸려요. 그럼 여기는 T라는 시간 소요되고 여기도 T라는 시간 소요된다는 얘기고, B를 보게 되면 여기 P에서 R 구간 보면 S라는 거리를 V라는 빠르기로 갔을 때 우리가 이걸 T로 정했잖아요. 지금도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T라고 하자.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고, 반면에 R에서 S 갈 때는 S라는 거리를 가는데 빠르기는 2배죠. 그럼 시간은 절반 걸릴 것이다. 2분의 T가 걸린다. 그럼 여기는 T가 걸리고 여기는 2분의 T가 걸린다.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억. A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니까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니까 전체 이동거리 누적시키고 전체 걸린 시간 우리가 적용해 주면 되죠. 전체 이동거리는 우리가 S하고 ES니까 총 3S라는 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총 이동 걸린 시간은 TT니까 ET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2분의 3의 TS인데 우리가 아까 약속한 거 TS가 되죠. 그쵸? TS가 되는데 요걸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걸 T하고 요걸 T를 이쪽으로 남겨주면 이쪽 V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V가 돼버리죠. 그렇죠? V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5V가 된다. 아까 요 첨자는 생략한 거니까 1.5V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해서 지금 평균 속력 A는 그 2분의 3으로 구했죠. 2분의 3 여기 뭐 V로 이제 구한 거고, B도 구하면 똑같이 구하면 되죠. 같은 속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ES라는 거리, B 같은 경우는 ES라는 거리를 총 2분의 3T가 걸렸네. 2분의 3T가 걸렸어요. 맞죠? 예.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요거는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4V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 주의해야 될 거. 결과적으로 속도라고 하면 처음에서 그냥 결과만 따지는 걸 했죠. 여기서 출발했잖아. 과정 안 봐요. 여기 도착했네 이거예요. 그러면 A도 이 변이는 요거, B도 변이는 요거예요. 즉 우리가 요걸 똑같이 계산하면 변이란 건 뭔지 몰라서 S 다시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는 모르니까. 근데 사실 변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시간은 A는 2T가 걸렸고, 그쵸? 반면에 지금 B라는 애는 이거는 1.5T잖아요. 그쵸? T하고 2분의 1T 더하니까 1.5T가 걸렸기 때문에 1.5T가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얘가 적게 걸렸죠. 그쵸? 그럼 누가 빠른 거예요? 적게 걸린 애가. B가 빠른 거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는 내용.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지금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위치 그래프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바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집이고요.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집에서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그죠? 학교로 갔다가 20m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빠르기를 물어봤죠. 기억 4초일 때와 2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2초일 때, 자 여기를 기준 보게 되면 요 2초일 때 빠르기를 단번에 딱 알고 싶죠. 그럼 요거는 약간 우리가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서 고스를 딱 찍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는 테크닉이 미분이거든. 그 다음에 4초일 때도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 요걸 선생님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뭐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미분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가는 건데, 0에서 4초까지 갈 때 보게 되면 2초까지는 어떻게 갔냐면 0에서 2초까지는 집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도착한 거예요. 지금 여기 20m에서 이만큼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나타내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있다가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다음 2초 동안은. 그 다음에 6초에서 8초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어서 그리면 6초에서 8초 다음 2초 동안은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거다. 그럼 잘 보면 2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갔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아서 서서히 간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졌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 보면 천천히 뒤로 이제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6에서 8초까지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서 집에 빨리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4초와 2초를 비교해 보면 2초일 때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빠르기가 어떻든 간에 이 2초일 때 굉장히 빨랐죠. 근데 4초일 때를 보게 되면 이게 전진을 하다가 갑자기 후진을 해요. 전진을 하다가 후진하는 부분이라고. 그럼 반드시 이 중간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은 속도가 0인 부분이 발생한다고. 이해갑니까? 이거 한번 해봐.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드시 뭐야?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야지. 이거 여러분 속도 0인 부분 안 생기면서 여러분 다시 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동영상 찍어서 선생님한테 올려주면 선생님이 진짜 짜장면과 탕수육 군만두까지 제가 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항상 0인 점이 지나고 나서 방향이 틀어져야 돼.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이 4초인 부분은요 시간이 제일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속력이 0일 때예요. 0. 다른 데는 0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제일 작은 부분이다. 최하인 부분이다. 그래서 속력은 2초일 때가 빨라요. 4초보다 여기 느린 데는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6초일 때 운동 방향 반대. 자, 2초일 때 전진이죠?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후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반대다. 맞는 내용 되겠죠? 아, 알았어. 아, 수업 시간인데 자식들 돌아다녀. 반대다. 예,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 방향을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이제 힘의 효과, 힘의 방향을 묻는 거니까. 2초 때 보게 되면 빠르다가 좀 이렇게 느려졌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니까 가속도 방향은 이제 그 전진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고. 자, 6초일 때를 보게 되면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후진으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후진 빨라졌죠? 그럼 이제 더 박차를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후진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니까 가속도 방향은 둘 다 후진 방향입니다. 맞죠?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 때 뭐 기울기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원칙에 충실하면 돼요. 무조건 이 2차원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1차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하잖아요. 이렇게 전진하는 거를 그 시간에 따라서 한테 시간을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흐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하는 애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후진한다. 그럼 뒤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흐르니까 후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기준선 P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X축과 나란하게 기준선 Q까지 왕복하는 장난감 자동차 AB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A, 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Q까지의 A의 속력은 V0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선 상황을 보게 되면 A가 여기 Q까지 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 D까지 간 거잖아요. D. 요 P와 Q 사이 거리가 D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T초가 걸렸네. 그러니까 갈 때는, 자, 요거를 좀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갈 때는 T초가 걸린 거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다시 후진해서 여기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3초가 걸렸네요. 여기서 T 3초. 그래서 여기 돌아올 때는 3초. 그래서 같은 거리인데 여기는 빨리 갔다가 여기는 천천히 돌아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게 되면 똑같이 B도 D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갈 때 보면 갈 때 2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초 올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도 2초 걸렸네요. 그래서 2초가 아니고 2t 이렇게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동거리는 2d죠. 왕복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걸린 시간이 각각 4t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석은 다 끝났고, 문제를 보게 되면 P에서 Q까지 B의 속력을 V1이라고 했어요. P에서 Q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B의 속력은 결과적으로 D라는 거리를 갖다가, 그렇죠? D라는 거리를 갖다가 T라는 시간으로 갔죠.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우리가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조건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A 있죠, A. A의 속력을 V0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에서 Q까지 A죠. 지금 B를 물어보네요. B를.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A, B가 할까요? 지금 A가 P에서 Q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분의 D라는 거 지금 했던 게 지금 A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V5로 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V5로. 여기 어디서부터 지워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가게 되면 요걸 V5로 놓은 거면 B가 P에서 D까지 가는 건 D라는 거리를 갖다가 2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럼 속력 빠르기는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줄여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V5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P에서 다시 P로 돌아올 때까지, 왕복할 때까지 B의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속도. 속도는 변이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만 따져보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너 뭐야, 뭐 아직 안 가고 있었니? 이거랑 똑같죠.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안 움직였어,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0이죠. 0. 그거 찾아보면 여기 있네. 1번이네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번.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기준선 P에서 동시에 출발한 자동차 AB가 결승선 Q를 향해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A, B가 출발한 순간부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ET가 됐을 때 지금 Q에 도달했어요. 여기 도착했다는 게 결승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T에서 ET까지, 요 T에서 E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지금 A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A가 더 커야 됩니다. A가. 자, 근데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는 요거를 가져가세요.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보다도 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0에서 t까지 평균 속도 얼마냐면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0에서 2v니까 요 평균 속도 여기 절반 값이 v예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t에서 2t까지도 보게 되면 2v에서 3v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중간 값이 어떻게 되냐면 2.5v가 돼요. 그러면 한 번은 앞에 전반전에서 이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타내게 되면 전반전 때 평균이 얼마였냐면 v였고요. 그쵸? 그 다음 후반전 때 평균이 2.5v예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평균과 평균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실제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게 평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5v의 2, 요 녀석이 실제 평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선생님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루에 10만원씩 버는 거,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벌었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럼 총 5일 동안 번 돈 얼마가 되냐면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150만원이 돼요. 150만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결과만 따져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테크닉이 바로 평균이라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5일 동안이에요. 5일 동안 얼마씩 벌어서, 자, 결과적으로 5일 동안 얼마씩 벌어가지고 이 150만 원이 되냐. 이 150만 원만 맞춰주는 이 하나의 결과값이 바로 평균이거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30이 나오는데 그 30이라는 거를 다 일일이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 있죠.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30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그렇죠? 10씩 늘거나 뭐 10씩 감소되던가 뭐 30 늘거나 30씩 감소되거나 아예 늘지 않거나 뭐 이런 거, 그때 평균을 뽑아내는 게 작은 거랑 큰 거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5번의 누적이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 30, 그냥 1에 1 다 30만원 벌었고 30만원 벌었고 3일째도 30만원 벌었고 4일째도 30만원 벌었고 5일째도 30만원 벌면 150만원 벌었어요 라는 거예요. 즉 부족한 부분은 여기는 이제 30만원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넘쳐나고 부족하지만 넘쳐난 데서 부족한 거 메꿔놓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여기 증가하는 거에 중간 부분 끊어놓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값은 이 평균이라고 나타낸 값 중에서 이 평균값은 실제 값하고 비교해보죠.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고 규칙적일 때 얘는 평균값보다 부족하죠. 평균값보다 부족해요. 실제 값들이. 그리고 여기는 평균값보다 크고 커요. 근데 실제 평균값과 완전히 똑같은 구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중간값 구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 두 가지를 평균을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눠주면 전체 평균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평균도 되지만 이 구간에서의 실제 값들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에서 t까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봐야 돼요. 0에서 t까지 요 중간값 있죠. 요때가 실제 값, 요 v라는 값이 평균 값이기도 하지만 요 구간, 즉 요 0에서 t까지니까 여기 2분의 t하고 2분의 t 사이 요 2분의 t점에서의 실제 값이기도 해요.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2분의 t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2분의 3t가 되는데 여기 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쨌든 요 구간만 따지면 여기도 2분의 t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요 값은 즉 2.5v라는 거는 평균 값이기도 하지만 실제 값이기도 해요. 즉 얘네들을 더하는 거는 평균과 평균을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평균을 구하는 건 없지만 얘네들은 실제 값이야. 그럼 봐봐요. 얘의 실제 값하고 얘의 실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간격 역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랑 얘랑도
각각 2분의 t, 2분의 t이기 때문에 t가 돼. 시간 간격도 똑같고 요 실제값에 대한 요 간격, 그렇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는 거는 평균으로 평균이 아니고 실제값, 여러분 표현대로 레알값과 레알값들을 더해가지고 똑같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겠죠? 이거 굉장한 핵심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러면 바로 보게 되면 얘 A 평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했죠? B 평균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B 평균 한번 찍어볼까요? 요 구간에서는, 자, 요 구간에서 평균 요 그냥 절반값이에요. 요 절반값. 요 2분의 V. 요것이 쉽게 말하면은 평균값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된다? 실제 리얼값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2분의 t씩 이렇게 2분의 t씩 나오게 되면 요 구간에서 b의 평균값이자 실제값은 또 2v가 되는 거예요. 2v. 그거에 대한 절반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커? a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b가 a보다 크다 했는데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니은 볼게요. 0에서 t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t에서 2t까지 b의 가속도 크기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자꾸 이렇게 자꾸 낙살하다 보니까, 자, 0에서 t까지 보게 되면 a의 가속도는, 이거 지금 속도잖아요.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큼 더해졌느냐예요. t라는 시간 동안 얼마가 더해졌어? 0에서 얼마큼? 2v만큼 더해졌어. 그래서 지금 a는 플러스 2v예요. 근데 이제 기준을 t로 잡은 거고, t에서 2t까지는 b의 가속도는 여기 b죠. 그 다음에 얼마큼 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2v만큼 속도가 증가된 거예요. b의 속도가. 근데 기준은 얼마? t에서 2t니까 역시 시간 간격은 t.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아요. 되겠죠? 예, 요 지금 증가된 속도, 더해진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Q에 도달하는 순간 A는 B보다 나의 B급진 면적만큼 앞서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A의 이동 거리는 면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뭐 요 내용도 선생님은 싫어하지만 뭐 알고는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A가 이동 거리는 요 그래프 밑면적이고,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 남는 요 차이만큼이 지금 이동 거리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A가 지금 평균 속력 자체가 크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인데 얘가 빠르게 간다는 얘기야. 전체적인 빠르기가. 그렇기 때문에 A가 먼저 도착하니까 그만큼 거리가 앞서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되는데, 이것도 왜 이게 그러면 밑면적이 되는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 수특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동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것도 멋있게 쓰면, 이거 초등학교 개념인데, 이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속력이 뭐라고요? 평균 속력이에요. 그럼 일정하게 변하는 평균 속력이 쉽죠? 이게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의 절반값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평균 속력 계산한 게 처음과 나중의 절반이니까 이거 V5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A 구간 동안에서 A가 이제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V라는 대표값으로 T만큼 이동하고요. 그 다음 이 구간에서는 대표값이 뭐야? 2.5V란 말이에요. 2.5V. 그래서 2.5V라는 걸로 또 T만큼 간다. 이거 해주면 돼.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2에다가 이거 더해주면은, 여기 2분의 5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렇죠? 7분의 VT만큼 이동하는 거고, B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요 구간에서 여기 지금 대표값 평균값이 얼마냐면 2분의 V예요. 그렇죠? 2분의 V 곱하기 T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대표값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중간값이 2V입니다. 2V. 그래서 2V 곱하기 T예요. 또 간격은 T니까. 그래서 이것 해서 계산해주면 이동거리는 2분의 2사 해서 얼마입니까? 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이건 2분의 4니까 2분의 5 VT.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 계산해주면 VT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A가. 그렇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구하는 과정이 그냥 넓이 구한 거랑 똑같거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깔끔하게 풀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요거 그 중간값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중간값이 평균값이면서도 이게 바로 리얼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또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요 문제를 봤을 때 딱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2014학년도 6월 모평 4번이 비행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요 중간 이 간격 나눠가지고 요 평균 구하는 거 요거 선생님 설명한 걸로 계산하는 거. 마찬가지로 2015학년도 6월 모평 20번도 이 썰매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서 이거 여러분 선배들 막 다 그냥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것도 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중간에 있는 값은 그 어떤 구간 중에서 이 중간 값이란 거는 이게 레알 값이야. 그래서 이 부분의 중간 값들을 구해 가지고 실제 얘의 평균 속력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요 문제 영상 요거 그대로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안 나오면 여기다 그냥 광쌤이라고 한 번만 더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 다 나와요. 그럼 이 문제 풀이니까 있으니까 꼭 요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분명히 요게 느낌이 좀 그래요. 지금 요게 수특에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연기교시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 요 두 문제만 연습해 보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이렇게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림가는 x가 제로인 지점을 속도 v로 통과한 물체가 x가 d에 정지해 있는 것을 여기서 출발해서 d까지 왔을 때 처음엔 v로 왔다가 여기 와서는 끼익 하고 멈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나는 물체가 x가 0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속도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이게 면적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지금 정의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가속도는 뭐냐면 더할 가짜예요. 속도가 얼마큼 더해졌느냐. 기준은 1초예요. 그럼 보세요. 가속도가 1이라는 얘기는 1초 1씩 더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v5였는데 1초에는 얼마? 속도가 1이 더해지고 그 다음 1초에도 속도가 얼마? 1이 더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초에서는 마이너스 2, 속도 마이너스 2가 더해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2가 빠진 거죠. 그 다음 또 1초에도 마이너스 2, 그 다음 1초에도 마이너스 2를 했더니 최종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가 2초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초 동안 되겠죠? 여기 2초 동안, 여기 3초 동안 일어나는 일. 그럼 요거 없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V5하고 마이너스 4 한 게 0이 되니까 이 처음 속도는 0이에요. 아니 0이 아니고 4예요. 4에서 1 더해지고 1 더해지고 그쵸? 6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씩 3번 빠져가지고 0이 됐다. 그 얘기죠. 처음 속도는 4m/s다 맞는 내용이고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 속도가 지금 어떻든 4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했으니까 4. 나중 속도는 0이다. 그래서 4하고 0을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서 평균 속도는 2라는 속도로 총 5초 동안 5 해서 얼마? 10m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뭐 더해지던 빠지던 꾸준하게 일정하게 이제 그런 규칙적으로 가야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규칙적이야 얘네들끼리는. 그리고 얘네들끼리도 규칙적이지만 지금 얘하고 얘는 다르잖아. 그래서 이 구간을 따로 하면 돼요. 처음 속도가 4였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2번 더해지면 6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5라는 평균 속도로 이때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처음 속도가 이제는 6이 됐죠. 6. 최종 6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2 3번 빠져서 0이 됐잖아요. 그래서 평균이니까 평균 속도 3으로 3초 동안 이동했을 것이다. 그럼 요거는 5라는 속도로 이만큼 갔으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3 하니까는 9 해서 총 19m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자, 3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같다 그랬는데 3초일 때 보세요. 속도가 여기서부터 4, 1, 1 해가지고 6까지 간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빠졌죠. 마이너스 2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 방향과 힘. 그렇죠? 가속도 방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힘의 효과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빠졌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거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 즉 가속도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 풀어봤지만 그 가속도 방향,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빨라졌느냐 느려졌느냐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았냐 아니면은 뭐 악셀레이터 밟았냐 엑셀레이터 밟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8번 보면 그림은 점 P를 속력 6으로 통과한 보트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점 Q를 속력 14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PQ 사이 거리가 100m라고 했을 때 PQ 운동하는 동안 보트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6하고 14니까 평균 속도 얼마예요? 10이라는 평균 속도로 100m를 갔으니까 이게 토탈 일어난 시간 얼마? 100을 10으로 나눠주면 10초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끝났죠? 그럼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6에서 14가 되기 위해서 6에서 14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 더해져야 된다? 8이 더해져야 되겠죠? 근데 얼마 동안 일어난 일? 10초 동안 일어난 일. 그래서 속도는 8이 더해졌고 이게 10초 동안이니까 1초에는 얼마? 0.8씩 더해진 거죠. 가속도는 2번 0.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철수가 탄 자전거가 직선도로의 점 P를 4로, 그쵸? 4m/s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점 R을 12m/s, 즉 12로 지금 속력으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냈다 해서 빨라졌어요. 근데 P에서 Q까지는 등속도 운동이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속도 4, 4, 4, 4가 해서 여기도 4란 얘기예요.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등가속도에서 4에서 11로 속도가 점프했네요. 됐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예요? 그냥 이 자체가 평균 속력이 4가 되겠죠. 그쵸? 이 4라는 평균 속력으로 40m 갔으니까 여기 걸린 시간은 10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그쵸?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속도는 얼마? 8이 돼요. 8이라는 대표값으로 40m 간 거는 똑같죠. 그럼 여기는 5초가 소요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볼게요.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은 10초다 그랬는데 10초라는 거 우리 이렇게 구했고요. 맞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 8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맞는네요. 자, Q에서 R까지 가속도 크기 물어봤는데 4에서 12까지 속도가 얼마가 더해졌습니까? 속도가 8이라는 게 더해졌죠. 그때 이때 걸린 소요된 시간은 5초니까 이거를 5로 나눠주면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5분의 8이 되겠네요. 근데 가속도 크기가 2라고 됐으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되게 쉽죠? 이게 여러분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걸 무슨 그래프 그리고 공식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거 진짜 그냥 뭐 머릿속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안 써도 다 할 수 있어. 안 써도.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물체 AB가 각각 1m/s, 그 다음에 VO의 속력으로 빗면 위의 점 PQ를 동시에 지난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출발했어요. 얘는 1로 가고 있고 얘는 VO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간격은 3m로 지금 우선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AB는 그림의 순간부터 3초 후 충돌한대요. 아하, 3초 만에 충돌한다. 그럼 어디가 충돌할 거예요? 충돌 위치 찍어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요 안은 아니죠. 얘 이렇게 내려가고 도망가고 있고 얘는 쫓아가고 있으니까 최소한 뭐 얘네들 사이는 아니고 어디 뭐 이쯤이나 뭐 이쯤이나 이런 데서 충돌할 거 아니에요. 이런 P점보다 더 이쪽 왼쪽 쪽으로. 됐죠? 요런 거.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런 그 감이 있어야 돼. 물리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AB가 충돌하는 순간 B의 속력이 주어졌어요. B의 속력은 8로 주어졌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림의 순간부터 AB가 충돌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물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잡한 일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복잡한 게 없다고 그랬죠.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변화, 결과, 분석에서 이 분석 얘기인데, 이 분석이 뭐냐면 이 나눠서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큐브 같은 거 맞힐 때 한 번에 이걸 다 처음 하는 애들이 다 이거 막 멋있게 돌려서 맞추려서 그러는데, 이거 누구나가 배우자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다 뽀개가지고 같은 색깔로 다 맞춘 다음에 다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럼 사람들이 에이 하는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분석이에요. 그냥 폼나게 막 돌리고 막 이런 거는 뭐 사실 쉽게 말하면 뽀대는 안 날지 모르겠으나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그 하나하나들이 나눠 놓으면 되게 단순한 것들이거든. 근데 그게 두 개, 세 개가 연속적으로 겹치게 되면,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합성이 되면 그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얘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빗면을 타고도 이게 슬슬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몇 개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A, B 관점으로 보면 되게 쉬워져요.
지금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타고 있거든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얘는 이 빗면은 B가 됐건 A가 됐건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같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와중에서 얘도 걸어 내려가고 얘도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로 보게 되면 헷갈리지만, 자, 선생님 잠깐만 요거를 약간 바꿔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요게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A하고 B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정지해 있다고 해봐. 얘는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 얘가 내려가. 그럼 얘가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칸, 두 칸 지나가면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이해가죠? 한 칸, 두 칸 내려가면 만난다고. 그러면 이 한 칸당 1초 걸린다면 정확히 2초에 얘네들이 만나요.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 몇 초에 만나? 똑같이 2초라니까. 똑같이 2초야. 얘가 두 칸 내려가면 만났는데 문제는 이거는 똑같아. 이게 다를 수 없어. 얘네들은 만났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안 만났어. 니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얘가 비읍 치우시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대신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은 동일한데 만나는 위치가 두 칸 내려가지만 그때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기 때문에 두 칸 돼서 만나는 게 이 지점이 아니라 이만큼 내려가서 만나게 되는 거야. 어느 지점이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10살이고 한 사람이 10살이고 다른 사람이 15살이야. 그럼 이 사람의 나이 차는 얼마? 5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흐르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둘 다 흘러. 그래서 10년이 흘렀어. 그럼 어떻게 돼? 각각 20살하고 25살 됐지. 분명히 달라졌다고.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왔다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얘들의 나이 차는 뭐야? 5살이야. 100년이 지나도 둘의 나이 차는 5살이야. 왜? 너만 나이 먹니? 나도 나이 먹는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애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네가 없어져 주는 게 나아. 얘네들 사이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이나 지금 밖에서 보는 거랑 딱 공통점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날 때나 밖에서 볼 때나 공통점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구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지 말라고. 너만 나이 먹니? 나도 나이 먹고. 그냥 얘네들만 보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는 1로 도망가고 있고 B는 VO로 쫓아가면서 만나는 거야. 그게 3초 걸렸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외부 관찰자가 봐도 3초는 동일해. 대신 만나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려가는 효과까지 있어서 더 멀리 가서 만나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만나는 시간만 찾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진다고. 됐죠? 그럼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초 후에 충돌됐다 그랬죠? 응? 그러면 이 에스카레이터 신경 쓰지 말고 A, B 입장에서 봐봐. 3초 후에 얘는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얼마큼가? 3m를 더 간다고. 왜냐하면 A라는 것은 1이라는 속력으로 3초 동안 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m를 더 간다고. 에스카레이터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거야. 그냥 얘 치워버리는 거야. 너만 나이 먹니? 나도 나이 먹는다 이거야. 그럼 얘는 3m를 더 간다고. 그럼 B가 충돌하려면 어떻게 돼? 기존 떨어져 있는 3m 가고 나서 3m 더. 그래야지만 A 있는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렇죠. 총 그렇기 때문에 얘가 B라는 애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이 3초 동안 얼마를 가야 되냐면 얼마의 속력으로 3초 동안 얼마? 총 6m를 가야 돼. 기존 3m 따라잡고 A가 3m 도망한 거 더 따라잡고. 됐죠? 그럼 이거 속력, B의 속력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건 평균이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빨라지는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평면에서 얘가 1로 꾸준히 도망가고 있을 때 얘는 얼마? 2로 쫓아가고 있다. 언제 만날래?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B의 처음 속력은 2라는 걸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이게 물리 잘하는 사람이야. 이건 무슨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 공식 쓰고. 됐죠? 선생님 말로 설명해서 그런데 딱 보면 그냥 처음 속력 3초 만에 만나기 때문에 얘는 3m 더 가고 그럼 얘는 6m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이런 게. 여러분들은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지 몰라도. 됐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A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 빗면에 대한 효과를 살펴봐야 돼. 빗면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어. 그냥 이렇게 등속도 운동이야. 그럼 빗면의 효과인데 이는 A도 똑같고 B도 똑같아. 왜냐하면 똑같은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B의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B를 통해서 구하기 쉽다고. 왜냐하면 B에 충돌하는 순간 최종 속력 주어졌고 처음 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만 알게 되면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3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속도 바로 구할 수 있을 때 그 가속도가 A의 가속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B 같은 경우 처음에 출발할 때 2였어요. 이거 우리가 구한 거예요 방금.
3초 뒤에 충돌했을 때 속력이 8로 주어졌어. 그쵸? 그러면 얼마만큼 속도가 더해졌어? 플러스 6이야.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시간 동안 일어난 거야? 3초 동안.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 그게 가속도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도 2씩 빨라지는 거예요, 1초에. 가속도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을 보게 되면 B가 P를 지날 때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제 이게 제일 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지. 왜냐면 모든 효과를 다 고려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구해가지고 얘가 이만큼 왔을 때 그동안 A는 얼마만큼 가 있느냐. 물론 A가 3m 가 있을 때는 B도 6m를 가서 충돌하지만 지금 B가 3m를 갔을 때는 A가 도대체 어디만큼 앞서 있을까? 이걸 묻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B가 3m까지 갈 동안 P까지 갈 동안 얼마만큼 시간을 알면 어차피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얼마만큼 속력을 갖게 될 거고 그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처음 속도 알고 그때 그 시간 동안의 나중 속도 알기 때문에 A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B가 3m 갔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B가 3 요 위치에 왔을 때. 보세요. B의 처음 속도가 2였죠. 나중 속도는 2라는 속도에 이제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2씩 몇 초 동안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t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균 속도 구해졌죠. 그걸로 t초 동안 간 거리가 B가 3m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조금 보면 6이 되고 계산하면 4.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4t 플러스 2t의 제곱은 6이 되니까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t 빼기 3이 되죠? 0. 그러면 1, 3, 1 되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tt잖아. tt tt 미안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게 0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3도 되고 플러스 1도 되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3초라는 거는 물리에선 존재할 수 없어. 이건 수학에서나 존재하는 거지. 응? 이건 현실에서 있을 수 없어. 4가 마이너스 3개가 어딨어? 그건 이상적인 거지. 1초란 얘기예요. 즉 B가 3초까지 갔을 때 3초가 아니고 3m 갔을 때가 1초 소요됐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B가 왔을 때 A는 얼마큼 갔느냐? 당연히 1초 동안 운동했겠지. 그럼 A의 처음 속력이 얼마? 자, 쓸 데가 없었으면 여기다 쓸게요. 처음 속력이 1이죠? 나중 속력은 1이라는 속력에 2씩 더해져요. 근데 몇 초 동안 1씩 더해줬다. 이게 나중 속도야. 그럼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평균 속도 곱하고 이 평균 속도를 1초 동안 운동한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3이고 요거 더하면 4에다 2라는 걸로 2라는 평균 속도로 1만큼 1초 동안 갔으니까 얘는 2m를 이동했다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는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꽤나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시당초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공통적인 사항은 치우고 얘기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앞서 10번 문제에서 쌤이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상황이죠.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상황을 보게 되면 물체 AB가 빗면 예정 기준점 PQ를 반대 방향으로 각각 3하고 1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서 3을 가지고 출발하고 올라가고 있고 얘는 1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지점에서 정가운데 같은 거리네요.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했다. 자, PQ를 통과한 후 충돌할 때까지 걸린 이제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차피요, 얘네들은 같은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점점 느려져요. 그렇죠? 얘는 점점 빨라져요. 근데 느려지는 비율과 빨라지는 비율이 똑같다. 쉽게 말하면 이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이 A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둘 다 똑같은 에스컬레이터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요, 자 보세요. 3으로 출발했죠. A는 3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점점 느려져서 여기서 충돌하는 거고, B라는 애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에서 출발했죠. 1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빨라져 가지고 여기 와서 충돌했다. 근데 얘네들이 이동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충돌 시간은 둘 다 2초라는 건 동일해. 얘는 2초 걸려서 충돌했는데 얘는 3초 걸렸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동시래니까 항상. 그치? 나는 충돌했는데 얘는 안 했어요. 그럼 충돌이 아닌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거리는 같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 속력 3이고 나중 속력이 뭔지 모르겠어. 얘 말이야. A 같은 경우. 평균 나눠주고. 평균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B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이 얼마? 1이고 나중 속력이 언제 모르겠어. 2니까 뭐 이들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여러분 그렇게 계산 안 해도 센스적으로 3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값이. 이 세모는 1보다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얘는 느려지고 빨라지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간다고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돼, 안 돼? 그럼 여기 3이고 여기는 5가 되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럼 여기 1이 들어가고 얘가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3이고 얘가 4가 되니까 얘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1이고 3 되면 4, 4로 맞잖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이런 것도 약간 일종의 센스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얘가 1이 되고 얘는 3이 되겠네. 이게 수적인 감각이거든. 찝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과정을 그냥 풀었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선생님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 좀 센스를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찍는 게 아니라 얘가 1이 됐을 때 3 되면은 4가 되겠네 라고 해서 맞추는 거야. 물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여러분들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찍어 맞추는 거야. 보호의 원자모요.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네, 맞을 것 같네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이론을 자기가 만든 거야. 이게 창의적인 거거든. 여기서 이건 뭐 창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처음 속도 3이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이 처음 속도에다가 얼마씩. 그걸 우리 A라고 놓으면 A 빼기 t초 동안 빠져요, 이 얘기야. 근데 그 t초라는 게 지금 2로 주어졌잖아. 이게 나중 속도야. 그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이게 평균 속도죠. 그 다음에 얘도 처음 속도 1이죠. 그래서 이 처음 속도에 A씩 2초 동안 더해진 게 나중 속도가 되죠. 그럼 요것들을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6 빼기 얼마? 2A. 그 다음에 요거는 2 더하기 2A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4A라는 것은 4가 되니까 A가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A가 1인 상황에서 A가 1인 상황에서 봐봐,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A가 1인 상황에서 2초 동안 가속된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A가 1인 상황에서 2초 동안 가속되니까 3에서 2만큼 빠지니까 얘가 1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가 지금 1인 상황에서 2초 동안 얘는 더해지지. 그러니까 2초 동안 2가 더해져. 근데 1인 상황에서 2가 더해지니까 3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그냥 단번에 탁 이런 거. 선생님 찍는 거 아니야? 찍긴 뭘 찍어? 이런 게 감각이지. 감각이 찍는 거니까. 근데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 생각하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PQ사의 거리는 8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 하면 평균 속도 얼마예요? 3하고 1하고 평균 속도 2죠. 2라는 속도로 2초만큼 가니까 얘 4m 간 거예요. 여기 4m예요. 됐죠? 여기도 평균 속도 2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걸 2초만 갔으니까 얘도 4만큼 갔을 것이다. 그래서 PQ 사이를 거리를 보게 되면 4와 4를 더하니까 8m다. 맞는 내용 되는 거고요. B의 가속도 크기는 0.5라고 했는데 어차피 가속도를 구하려면 쟤네들 수업 시간인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가속도 크기는 얼마 우리 구했으니까 1.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해도 되겠네. 요거 구하고 또 우리가 해도 돼요. 2초니까. 이해가죠?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볼게. 뭐 잘 알겠지만 3인 애가 1이 됐어. 속도가 얼마 더해진 거야? 마이너스 2가 더해진 거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어떻든 가속도 크기는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 방향은 반대라고 하는데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린다고. 이렇게 가다가 느려졌다는 건 브레이크 밟은 거죠. 운동 방향과 반대. 얘는 점점 빨라졌죠.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 같지만 얘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언어적으로 느려졌다 하고 얘는 빨라졌다고 하니까 반대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거 주의해야 돼. 은근히 실수 많이 한다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같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둘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같이 자동차가 기준선 A를 속력 V로 통과했어요. 처음에 이제 V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기준선 D에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V로 갔다가 나중에 여기서는 0으로 정지가 됐네요. A, B, C, D 사이의 간격은 S로 갔다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A, D까지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거 나타나게 되면 뭐냐면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3S인데 S를 이제 구간을 나눈 것 뿐이고 자 얘는 처음에 V라는 속도로 달려가서 나중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요 구간별로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 이동거리, 여기 이동거리, 여기 이동거리가 같죠. 그렇죠? 그럼 이동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한 것이냐 이걸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시간도 같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빨라지다가 느려졌죠. 얘보다는 느려진다고. 결국엔 브레이크를 밟는 거니까. 그럼 이쪽 속도는 얘보다 더 느려져. 이걸 좀 과감하게 더 느려져. 그럼 여기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력이 이 세 구간 중에서 얘가 제일 빠르다고. 그러니까 제일 커. 속력이 제일 커. 거기 곱하기 시간이야. 그게 S가 가야 되고. 요 구간에는 지금 얘보다는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작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구간이야.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S를 갈 때 평균 속력이 제일 작지? 제일 작어. 제일 작다고. 이거 제일 작아서 조그맣게 그릴게. 그럼 시간 어떻게 돼? 제일 오래 걸리는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도 한 번씩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기억부터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가속도 크기 한번 우리가 해보죠. 우선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뭐 A라고 놓으면 A로 전체 걸린 시간을 선생님이 T로 놓을게요. 그러면 T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V라는 애가 A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T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시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V라는 시간이 A만큼 빠지는 횟수다. 그게 바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V에서 0까지 전체 3S 이동한 거를 우리가 평균 속도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지금 처음 속도 V고 나중 속도 0이죠. 그럼 평균 속도는 2분의 V야. 그걸로 전체 걸린 시간만큼 했더니 3S만큼 갔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V 곱하기 A분의 T를 한 것이 A분의 V잖아. 이 A분의 V 한 것이 3S가 돼야 되니까 우리 A 구하고 싶은 거죠. 요 위에다 쓸게요. 2A는 V제곱은 3S가 되니까 A라는 건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요거 6 되고 V가 밑으로 이제 깔리게 되니까 6S분의 V제곱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6S분의 V제곱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C에서의 속력인데 이거 중간 애매하죠. 그럼 여기 시간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걸린 시간, 그렇지. 시간을 먼저 구해놓으면 괜찮은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T로 놨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갑니까? 그래서 T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A분의 V로 나타냈는데 가속도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해놨으니까.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은 T에 대한 관계식을 뽑을 수 있지. 전체 D까지, 그러니까 A에서 D까지가 전체 걸린 시간은 V에다가 요 녀석 밑으로 깔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6S에다가 여기 지금 A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V제곱분의 6S 요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요거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분의 6S가 되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C에서의 속력이에요. 이 C에서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요 앞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뭐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샥샥샥 싹싹 지울 때 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약간 변태스럽다고요? 아니에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건데 C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야. 됐죠? 그럼 요 녀석도 잠깐 지워서 얘기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요걸 보게 되면 처음에 속도는 V란 건 주어진 거. 이건 값이에요. 만약 10으로 주었으면 10이고 여기도 주어졌어. 0인데 이 부분의 속력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걸 V 다시로 놓을게요. 선생님이.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공식을 쓰지 않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 ES라는 거리를 갈 때 처음 속력이 얼마? V 나중 속력이 V 다시의 평균 속력 구하고 그 다음에 이 S라는 곳을 갈 때 어떻게 되냐면 V에다가 이제는 V 다시가 처음 속력은 나중 속력이 0이지 그 2루에서 평균 속력으로 나눠주면 이게 시간이에요. ES만큼 갈 때의 시간과 S만큼 갈 때의 시간 요게 T가 나와야 되지.
근데 아까 t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요걸로 구했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뭐 a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게 꽤나 귀찮아. 봐봐, 귀찮게 보이잖아. 이게 숫자면 금방 하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운동 그 공식 중에서 이 거리, 가속도에 대한 거와 이 거리에 대한 거,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주는 게 있죠. 이해가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구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거리의 정보는 다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토탈 ES고 여기는 S인데 얘는 두 개가 있잖아. 귀찮으니까 여기 0 있는 거 있으면 좋겠죠. 요 구간은 우리가 활용하죠.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속도 EA 그 다음에 여기도 S가 그대로 S가 되죠. 그리고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처음 속도가 요 녀석, 나중 속도가 요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 속도가 V-의 제곱, 처음 속도는 0, 0의 제곱. 그래서 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V-잖아. 그렇죠? 그래서 V-의 제곱이라는 것이 EAS인데 A가 아까 얼마로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2 곱하기 어떻게 되죠? 6S분의 V제곱 그 다음에 S가 되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V제곱 3분의 V제곱이 돼서 V 좀 써줘라 좀. V제곱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V-라는 것은 루트 씌워주면 루트 3분의 V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루트 3분의 V. 그렇죠? 그렇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니은 같은 경우는 아니지, 유의화돼서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잘 알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 알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 거예요. 선생님이 공식 외워서 쓰라 그럴까요? 이거 안 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처음에 속도 공식이란 건 광쌤의 머니 법칙으로 할 수 있고, 이동거리 공식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단지 평균 속도지, 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개념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t를 상쇄해서 만든 게 요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안 외우고도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유도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이게 에너지 메소드예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메소드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원 가면 에너지 배우거든. 처음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배운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활용했어야 되겠지만, 요게 근본 개념은 에너지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M이라는 애가 있어요. 질량 M짜리가 있는데 여기 F라는 힘을 가하죠. 그래서 여기서 S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어. 결과가 있어. 그럼 얘 일했다 그래. 그 일을 FS로 놓지. 그럼 이 일한 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모든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우선 M이라는 주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S만큼 이동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위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속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을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일을 안 한 경우 기억나죠? 벽을 밀었는데 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일 안 한 거야. 걔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 왜냐하면 위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속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벽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또 하나 뭐 손으로 들고 몇 교실을 이동한 것도 일을 안 한 거죠. 그건 힘의 원인이 그 걔를 이동시키는 힘이 누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들고 있었는데 옆으로 갔다간 다리가 일한 거야. 그럼 이게 왜 운동 에너지가 되는지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러프하게 유도를 할게요. 잘 보세요. F라는 거죠. 이게 MA거든. 그 다음에 S야. 그럼 이 S를 구할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 근데 문제는 일할 때 보면 여러분 처음에 느리다 점점 힘 계속 가게 되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힘이 누적되니까. 그럼 평균 속도를 곱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정지했다가 나중 속도가 V라고 해보자고. 그럼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의 평균 속도 곱하기 T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2분의 VT거든요. 잘 봐요. MA 곱하기 2분의 VT인데 요거 두 개 나타내면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 MV 나오죠. 그 다음에 요 A 남았어 지금 A. A하고 T하고 곱해줘. 그럼 가속도가 시간 누적되는 게 이게 뭐? 이게 V잖아.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 있는 거야. 되겠죠? 이걸 활용하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제일 어려워. 이제는
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학 쪽에서 이 에너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라고. 에너지를. 무슨 얘기냐? 요걸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요거 지울게요. 쓸 자리가 좀 없어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물체가 있었을 때, 자, 물체가 있었을 때 이걸 하는 거야. 이 물체가 만약 정지돼 있었다. 그런데 이 힘을 가해 가지고 얘가 S만큼 이제 이동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어. 거기에 일을 해주면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게 그 속도가 V라고 한다면 이때 이만큼 왔을 때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근데 처음 속도가 VO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V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O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추가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한 만큼이 더해져서 얘가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 정리는 이 일을 한 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에 이 녀석에서 뒤를 요거 빼주면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뒤에 에너지에 있어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하지. 얘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0이었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뭐 50이었어. 그럼 뭐야? 내가 40만큼 에너지를 부여한 거야. 일을 해서. 그게 누적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거를 활용하라고 처음부터. 이걸 활용하자고. 자, 그럼 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요걸 적용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것도 갖다가 잠깐 요 얘기하면 이것도 합력으로 한다? 이건 선생님이 에너지 할 때 잠깐 설명하겠는데 이 F도 있지만 만약에 마찰력도 있다고 해봐. 마찰력도. 응? 그럼 봐봐. 요거 그대로 쓴다. 2분, 그냥 다 여기서 잠깐 하고 그때 또 하지 뭐. VO의 제곱 원래 운동하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 원래 가는 방향으로 더해주죠. 그래서 더하기 FS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F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S만큼 누적되거든. 대신 운동 방향과 반대지. 그래서 빼주는 거야. FS가 돼. FS. 그래서 남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묶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합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F 빼기 F 요거 한 것이 결과적으로 S만큼 두 힘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S만큼 누적이 돼서 얘가 일을 했거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이 얘기야. 따져보면 아까 이것처럼 나타내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가 10이었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10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40 추가했어. 오케이? 근데 얘가 막는 게 얼마가 됐냐면 못 가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고 해봐. 못 가게 하는 게. 그럼 토탈 에너지는 얼마 갖게 되냐면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애시당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힘을 먼저 빼주고 난 다음에 S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데 이게 공식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힘이 하나만 있을 리만 없거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일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모든 힘이 일을 하잖아요. 무조건 위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는 속력을 갖게 돼. 그러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하여튼 요 개념적인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요 문제를 풀어보면 언제 풀었지? 공식으로 풀었고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세 번째로 나오는 거 V제곱 빼기 VO의 제곱은 이것도 이렇게 반대로 쓸까? EAS는 이렇게 여러분 외웠잖아. 이게 바로 에너지 메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으로. 보세요. 처음 속도가 VO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어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해줬다고. FS만큼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뭐 속력이 더 빨라졌다. 그럼 나중 속도가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게 되냐면 잘 보세요. F는 MA거든.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같아. MAS거든. 그럼 얘들 한번 상쇄시켜 볼게. M들 다 약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E도 다 곱해줄게. 그럼 여기 E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EAS가 남아. 그래서 EAS는 원래 나중 속도 V제곱에다가 남는 거 처음 속도 빼주면 이거 나오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쓰게 되면 한정적이지만 이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때 이제 뒷단원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도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외우지 말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울 때는 이 세 번째 공식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에서 t를 소거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완전히 수학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짜맞춘 공식이에요. 이거는 대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선생님이 했던 거는 물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부터도 이걸 연습해 놓으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쉬워진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봐요. 이 부분의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0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v 처음 속도가 요건데 얘가 왜 갑자기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됐겠어? 일을 했기 때문이야. 브레이크를 밟았거든. 얼마만큼? S만큼. 그래서 이 처음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F라는 힘으로 S만큼 일을 해줘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든 거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에너지 형태를 보면 2분의 1 질량을 M으로 놓을게요. 근데 관계없어. 왜냐면 아까 봤지만 M은 다 생략돼. 2분의 1 M V 다시 제곱. 우리가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F라는 힘으로 S만큼 브레이크 밟아서 일을 해줬더니 나중에 0.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알겠지만 요게 MA거든. 응? 우리가 가속도 A로 놨잖아. 그 가속도 A라는 거 우리 대입하라 그러면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M들 사라지죠. 맞죠? M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잘 봐요. V-의 제곱은 여기 양변 2 곱해주면 AS가 나와. EAS가 나와. 그러면 이 A를 여기 우리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ES에다가 6S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V제곱이 여기로 들어가지.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V제곱이 돼. V-제곱이 3분의 1 V-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V- 요 C점에서의 속도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출발 속도에 얼마?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루트 3분의 1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 줄 만에 풀리잖아. 한 줄 만에.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을 좀 활용하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서 하루 한 문제 물리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그 모평, 합평, 수능 문제들, 그 기출 문제들 올려놨죠. 그것들 풀어보세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능에 제일 좋은 문제집을 추천하라 그러면 기출 문제들이에요.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꼭 풀어보면 될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해서 수능 2점 문제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